안녕들 하세요. 또 영상 찍습니다. 먼저 그 방송하다가 휴대폰이 과열이 돼서 동영상이 끊겼어요. 다시 이어서 합니다. 팬데믹 얘기에다 말았잖아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 제가 자꾸 웃는 건 자꾸 웃음이 나와서 이 모든 상황들이 자꾸 웃겨요. 뭐 코미디 이상이니까 자꾸 웃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솔직히 웃음이 나니까. 그 뭐 진지하게 이야기 안 하고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팬데믹. 우리 어릴 때 그 막 골목에서 뛰어놀다 하는 표현 있죠. 아주 공갈 염소똥.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공갈 협박용이고. 뭐 거기에 또 어떤 수식을 자꾸 갖다 붙일까요? 귀찮아. 아, 그 팬데믹에 대해서는 뭐 광범위하게 할 얘기가 엄청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거짓이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 그 다음에 식당이나 무슨 음식점을 가면은 뭐 다 그렇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식당에 가보면은 그 대부분 40대예요. 대부분 40대. QR 코드를 찍으라고 서빙하는 친구가 그 집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 집 아들들이에요. 군대도 갔다 왔고 대학도 졸업했고 40대인데 물론 일자리가 없거나 아니면 사업을 이어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손님이 한 명이 들어오건 두 명이 들어오건 소리 질립니다. QR코드 찍으라고. 식당 뭐 한두 군데에서 내가 보고 그런 것도 아니고 평균 낸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봤으니까. 서빙 하다 말고 막 구보로 뛰어옵니다. 그 실내에서.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식당에 있는 사람 다 들어. QR코드 찍어. 이거죠. 그리고 뭐 설거지 하다 말고 막 뛰어나와서 QR코드 찍으세요. 음? 상 치우다 말고 QR코드 찍으세요. 아유, 널 참 아주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나는 머릿속에 빨갱이 사상이 있습니다. 난 주체 사상파입니다. 난 김일성을 존경합니다. 라고 떠드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상하게 3, 40대하고는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해도 대화가 안 되더라. 정치 쪽으로나 사회 구조 쪽으로만 조금만 삐끗하게 얘기가 나오면은 눈을 흘키고 부릅뜨고 덤비고 아주 뭐 불쾌한 듯이 쳐다보고 아예 말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물며 나한테 쌍욕까지 해달라고 그러고 하하 이게 왜 이렇지라고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특히 3, 40대에 집중이 돼 있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교조, 정교조. 이 정교조들 다 이거 다 참네 이거 다 총살을 시켜도 성이 안 풀리는데 이거 정교조한테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주의 교육을 10년이 넘게 받았으니 이 젊은 애들이 교육 받은 대로 행동한 것 뿐이거든. 자기들은 그렇게 안 배웠거든. 근데 그 사상이 머리에 정립이 돼가지고 애들이 참 이상해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경영 대통령 후보님 말씀 따나 몽골 사막으로 보내든지 거기서 교육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제 생각 같아서는 대한민국의 연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수원에 다시 입소시켜서 다시 재교육 받아야 돼요. 이 친구들. 시험 봐야 되고 사상 검증해야 되고 거기서도 낙오가 되거나 뭐 이러면은 이거는 거의 뭐라 그러죠? 전향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지. 자기는 이 공산주의가 좋다는 얘기지. 그 시험에 낙방을 하거나 낙오를 하거나 말을 안 듣는다거나 뭐 이런 여러 경로로 해서 거기에서도 살아남질 제대로 사람구실을 못하면 이거는 그 오리지널 공산당이라고 볼 수가 있지. 남한에만 살고 있는 거지 그냥 북한 사람이죠. 이 친구들은 몽골 사막으로 데리고 가야지. 그건 이제 내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렇다고 남의 자식 새끼들을 다 총살로 쏴 죽일 수는 없고 그 부모들도 자기 자식이 그렇게 돼 있는 줄 몰랐는데 이번에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아들 눈치 보고 손님 눈치 보고 하는 거 보니 그 부모들도 불쌍하고 부모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학교에 믿고 학교 보내는 죄밖에 더 있어요. 근데 자식 새끼가 이렇게 빨갱이가 돼서 나올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는 뭐 같은 교육을 그 세대에서 같은 교육을 받았어도 뭐 다 빨갱이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철학이 있고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도 뭐 상당하죠.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세뇌 교육이라는 거 합니다. 세뇌 교육. 무시무시하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한 7, 8년 정도를 밤에 잠자는 시간 잠깐 빼고는 계속 세뇌 교육을 받았다고. 맞아요. 그 세뇌 교육에는 빨갱이 교육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쪽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비밀이라. 여러 가지 세뇌 교육을 한 7, 8년 아주 꾸준하게 개인 교습 받듯이 이렇게 받았어요. 저도 탈출하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뭐 저 같은 사람도 탈출을 했는데 뭐 젊은 친구도 머리 팡팡 잘 돌아가는 친구들이 연수원 가서 조금만 교육받으면 금방 탈출하겠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여주 강가로 나왔어요. 앞에 뭐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은 아, 강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천둥오리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네 여기저기. 천둥오리가 이렇게 부럽기는 또 머리털 나고 처음이야.
물론 이들은 다 먹이사슬에 연관되어 있지만은 그 논이는 모습, 먹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럽습니다. 부러워.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통제받는 사회, 핍박받는 사회, 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이런 무지막지한 사회에 살고 있는 저희 같은 서민들로서는 천둥오리가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천둥오리를 저만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이분저분 담배 피면서 보다 들어가고 그러네. 하나같이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죠. 아마 그분들도 아마 천둥오리가 부러울 겁니다. 아, 저놈들은 말이죠. 저놈들, 저들이라 하면 정치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좌파 우파 없어요. 한 몸뚱이라고 말씀드렸잖아. 한 통속에 한 통속. 누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삶의 질은 나아지질 않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해지게 돼 있지만 더 가난해지게 돼 있고 앞으로 지금 받은 핍박은 핍박도 아닐 겁니다. 본래의 색깔을 분명히 지금도 드러냈죠. 완벽하게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이상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포, 공갈 협박.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 말이죠. TV 방영하는 거야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라디오에도 그렇고 조금 전에 라디오를 내가 안 들었는데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아니 무슨 뭐 이 오미크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이 돼서 뭐 하루에 3만 명이 올라오고 뭐 그 다음 날 지나니까 뭐 7만 명이 확진이 되고 뭐 이 MC가 여잔데 여자가 얘기하는 게 참네 하다 이제 공포심을 심어줘도 사람들이 별로 큰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는 대놓고 지금 그대로 없는 거예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오미크론 확진자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들어. 내 진짜 자꾸 웃음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이거 웃겨. 이야 나 정말 코미디 일본이면 더 재밌어.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아이고 그래 진짜 정말 아 미치고 바짝 뛰겠네 진짜. 음? 아 저들은 말이죠 이제 대놓고 부정선거 하겠다고 이제 공표를 하는 중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황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요. 뭐 유튜브 보시면 많은 그 유튜버들이 많이 까발렸어요. 공갈 협박이 잘 안 통하니까 이제 대놓고 부정선거 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뭐 이번 선거 백발백중에 뭐 부정선거 합니다. 자 만약에 그들의 전술 전략에 말려들어서 그들 조작과 사기에 말려들어서 그들 컴퓨터 조작, 각종 조작, 박스 바꿔치기, 뭐 사전 투표 유도하고 우편 투표 유도하고 인터넷 투표 유도해가지고 자기들 표로 100% 만들고
그래서 그쪽에 당선이 됐다고 쳐요.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뭐 들고 일어나? 뭐 지게작당이 들고? 시위한다고? 강화문 광장에 100만 명, 200만 명 모인다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건데.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제는 전쟁 상황으로 돌입해야 됩니다. 그들한테 우리 국민들은 반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게릴라전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제 진짜 내전으로 돌입해야 돼요. 총칼로 싸우지 않으면은 가망성이 없어요. 차후에 최악의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의 예를 드는 겁니다. 들고 일어나야 된다. 뭐 어째 시위에 동참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뭐 정신 차려야 된다. 머리가 깨야 된다. 이미 다 늦은 거예요. 이 얘기는 민주당만 욕하는 게 아니고 좌우가 동일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끔찍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 국민이 감시자가 돼도, 물론 먼저 내가 전 국민이 감시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 국민이 다 감시자가 돼도 저들의 조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요. 다 개들인데, 개들 공작인데, 물류창고에 임시 보관했다가 새벽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3시 반 사이에, 그 사이에 그놈들 중앙선관위 직원들 일부가 후라시 들고 물류창고로 들어가서 박스째 통째로 바꾸는데, 어떤 젊은 유튜브가 그걸 촬영했다가 핸드폰 뺏기고 막 그랬었던 적도 있죠. 또 그거를 도둑놈들이 말이죠,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 새벽에 경찰이 유튜버를 막습니다, 못 찍게. 그리고 그들이 박스를 1톤 화물차에 바꿔치기에 실는 거를 경호를 해줘요, 경찰이. 그 4.15 부정선거 때 일입니다.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비밀 투표소가 182개인데 그것도 중앙선관위에서 마련한 거예요. 완벽하게 끝장나죠, 완벽하게. 니들이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에요. 니들이 아무리 용 써봤자 소용없다. 우린 다 준비돼 있다. 이건 뭡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척과 끝난 거죠. 척과 통일이 끝났다고. 지금 어디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법이 어쩌고 저쩌고 헌법이 그걸 못 알아들먹거려. 이미 다 끝났는데. 헌법이 어딨어? 헌법 저 사람들이 헌법인데.
저들한테는 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법이죠, 무법. 국민들은 법 테두리 안에 가둬 놓고 본인들은 법을 법이라고 여기지 않죠. 뭐 이미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국민들 중에 누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바른 말을 한다거나 이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하거나 이렇게 정상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들은 법 뒤에 숨는 게 아니에요. 법 속으로 쏙 들어가죠. 왜 그렇겠어요? 법은 자기 편이니까. 또 그렇게 그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바른 소리 하면은 고소를 합니다. 고소. 이거는 뭐 국회의원이나 그 높은 양반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이 인간들은 다 그래요. 제가 이거 경험으로 느낀 거예요. 저는 전국 일주를 다 했던 사람이고 전국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겪어보고 보고 듣고 느끼고 당해보고 다 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내가 상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은 똑같아 쟤들하고. 바른 소리 하면 바로 그냥 경찰에 신고해 버려요. 본인이 죄를 다 저질러 놓고 욕이란 욕은 지가 다 해놓고 시비란 시비는 지가 다 걸어놓고 뭐 툭툭 치고 뭐 안경도 막 툭 쳐가지고 떨고 놓고 갖은 쌍욕 다 해야 되고 경찰을 불러요. 우린 가만히 있었는데 고발했는데 고소했는데.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뭐 엄청나게 에피소드는 많지만은 경찰들이 몰려왔더라고. 내가 좀 등치가 있고 얼굴이 생긴 게 좀 이렇게 눈썹도 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위압감이 있죠.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어야 이 일꾼들을 부려먹으니까. 또 말도 뭐 딱딱 끊어서 카리스마 있게 좀 큰 소리로 얘기하는 편이니까. 경찰들이 몇 명이야? 대화 경찰 포함해서 5명이 6명이 경찰차 타고 2대씩이나 와서 그놈들을 포위하는 게 나를 포위를 하더라고. 내가 그 사정 얘기를 했어요. 내가 피해자다. 어떻게 되는 거냐? 왜 내 얘기는 안 들어보고 저쪽 저 사기꾼 도둑놈들 얘기를 어? 듣고 나한테 이러시느냐? 내 말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아 경찰들. 제가 악에 받쳐가지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좀 짬밥이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좀 연세가 돼 있으신 분들, 그 경찰분이 한 분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소리 지었냐면, 아니 나라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상식이 안 통하고 세상에 피해자한테 가해자를 몰고 이게 뭐하는 세상이 있다고 돼 있어 이거? 하고 소리 질렀어요. 다른 경찰들은 나한테 덤빌라 그러고 젊은 놈들. 그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저쪽 먼 산을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시더라고. 직감으로 알고 또 벌써 행동으로 알았죠. 그 나이 드신 분은 경찰밥 오래 드신 분이지. 그 나한테 경찰관들이 있으니까 말은 못해도
이 팔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서 눈빛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다고. 아주 침울한 얼굴로. 이런 상황이야.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경찰 얘기 나왔으니까 또 얘기할게요. 경찰 여러분들, 공무원, 경찰 공무원 여러분들. 아니, 똑같은 얘기를 리바이벌 해야 돼요. 나원 이걸 참네. 국민들 질서와 안전을 지키라고 경찰 제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월급 주고, 누가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우리 좀 안전하게 잘 지켜주십시오. 도둑놈 좀 잡아주시고, 깡패나 폭력배한테 매맞지 않게 도와주시고, 도둑놈 좀 잡아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공산당 지시를 받고 이렇게 찰떡같이 움직이셔? 나 정말 이해가 안 돼. 아니, 이해는 조금 해요. 나도 군대 생활했으니까. 명령에 무조건 복종이지. 그래도 공산당에 쫄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내가 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공산당 지시를 받고 그렇게 그냥 악착같이 그렇게 움직이셔? 난 경찰 그분도 사상도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똑똑하니까 경찰관 되신 거 아니야?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경찰이 도둑놈 잡으라고 있는 거지 도둑놈 지켜주라고 경찰 만들었어요. 경찰관 여러분들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섭섭합니다. 섭섭해. 아무리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처자식 부양하기 위해서, 안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뭐 그 위에 많은 것도 알고 있고, 경찰관 관서 공사도 내가 많이 해봤고 고생하는 바도 알고 있고. 도둑놈들 강도를 지켜주고 선량한 국민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시면 되겠냐고. 당신도 옷 다 벗어야 돼. 아무리 명령을 따랐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기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경찰관 제도가 있는 거지. 이북 같은 데 경찰이 있어요? 다 공안이지. 당 소속이고 보위부 소속 아니야. 그럼 여기 빨갱이가 짓고 나면 당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정신 나가서. 누가 살려나 당신들을. 이 사람아, 총사 일본이지. 뭔 개똥 같은 소리. 나라에 애국하고 이 나라를 지켜주고 싶어서 경찰을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말 잘못하고 있어요? 정말 섭섭합니다. 경찰관 여러분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
아, 오죽하면 넥타이 좋고 엘리트들이 대한민국 싫다고 이민준비 다 해놓고 달러 해가지고 전부 외국으로 돈 다 빼놓고 지금 여기 땅 준비하고 있잖아. 한두 사람인 줄 알아? 사이비 교준이 뭐니 그 프레임에 넘어가지 말고 허경영 후보 삼상 공약 들여다보지도 않았잖아 당신들.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살리겠다면은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한다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만들려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지금 대통령 후보에 등록돼서 나온 이 사람들 다 허경영 후보 도와주고 밀어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당신들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왔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고 얼굴에 첫판 까고 자기 나름대로 그 조그만 기득권 그 유지하려고 표를 전부 갈라치게 하고 그래놓고 온갖 죄는 다 빨갱이들한테 뒤집어 씌울 거잖아. 저 새끼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전화 한 통하면 끝나.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만나든지 접촉을 하든지 해서 허경영 후보를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살 수가 있어요. 거기에 부통령 임명한다 그러잖아요. 부통령 장관 임명한다 그러고 나라 살리고 본인 기득권 유지할 것 그대로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인정받고 국민 영웅 되고 역사책에 또 기록되잖아. 당신 이름이 대대손손 역사책에 기록이 돼서 영화화되고 영국화되고 역사책에 기록되어서 남을 거예요. 영웅으로다가. 이 바보들아, 어떻게 나무만 쳐다보고 있고 전체적인 큰 틀에 큰 숲을 보질 못하냐고. 그렇게 반장님이면서 뭔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그렇게. 오죽하면 내가 불쌍하다 그래. 불쌍하다고. 이것들 보시오. 당신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지만은 또 권력도 있지만 나는 당신들을 비해서 세 발의 피만도 못하지. 오죽하면 내가 불쌍하다고 그래. 당신들은 내가 엄청 불쌍해 보이지.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당신들 너무 불쌍하다고. 눈뜬 장님의 귀머거리에 머리는 돌아가다 말고 넓은 세상을 볼 줄 모르고 그거 눈이라고 다그다녀.
대선 며칠 남지도 않았잖아요. 허경영 후보한테 모이세요. 때 늦기 전에. 죽는 것보다 낫잖아. 내가 그랬잖아요. 나 같으면 안 살려둘 수가 없다고. 내가 그들 입장에는 절대 안 살려준다 그랬죠. 내 마음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들. 살고 싶으면은 허경영 후보님한테 모이세요. 며칠 안 남았어요. 결단 내리시고. 그렇게 똘똘 뭉쳐도 저들을 조작을 사기를 이길까 말까야. 늦기 전에 빨리 모이시라고. 솔직히 삼상공약 삼상정책 허경영 유튜브 강연 당신들 많이 봤잖아. 몰래 몰래. 많이 알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왜 모른 척 하는 줄 알아? 내가 얘기해 줄까? 본인의 그 알량한 기득권 요만한 거 유지하려고. 어? 그 기득권 뺏겨서 거지 될까봐. 그나마 그거라도 잡고 있어야 본인이 나름대로 좀 행세 좀 하고 조그만한 권력이지만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당신들 뭐 이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하냐. 허경영 후보한테 오면은 더 큰 권력을 얻을 수도 있고 더 큰 부를 누릴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남을 수 있는 역사 영웅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명예를 얻을 수가 있고 길거리를 어디를 지나가나 존경합니다 소리 들을 수 있고. 맞다고 생각하시죠? 늦지 않았어요. 전화 얼른 걸어서 허경 강연 보면 거기 전화번호 다 나와 있잖아요. 직접 받으십니다 전화. 애들 전화까지 다 직접 받아요. 전화해서 비밀 접촉해서 빨리 허경영 후보한테로 모이세요. 빨리 시간이 없어. 구구절절 떠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 구구절절 떠드는 성격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구구절절 떠들게 돼. 나 이렇게 말 많은 사람 아니에요. 말 많이 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사람이고 앉아서 명상하고 도닦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내 눈 보이시죠? 제가 이 거짓말할 사람 같습니까? 나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눈을 보면 알잖아. 아직 안 늦었다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온 사람이라면 허경영 후보한테 와야지. 그만들 하시고 부통령 직책 줘서 장관 임명권 주고 다 해준대잖아. 복수할까봐? 복수 그런 거 없어. 저 불쌍한 중생들, 국민들, 저 어리석고 미련한 중생들 그만 갖고 놀고 말 같지도 않은 그 프레임 씌워가지고 그거 갖고 장난치지 말고. 여태껏 그렇게 선거를 치러왔으니까 똑같이 흉내내는 거야. 뭐야? 왜 이렇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이 땅콩만한 나라에서 그 땅콩도 허리가 똑 잘려져가지고 땅콩 반만한 나라가 됐는데 그 따위들을 하니까 나라냐고 콩알만 해가지고 그 콩알만한 나라에서도 또 좌파 우파가 갈리고 이 땅덩어리가 갈리고 참. 그래서 대국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한 인간들아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땅 갖고 맨날 땅 따먹기 싸움하고 죽이려는 살리면 멱살잡이 하고 어디 한번 차 한번 끌고 들어가 골목 들어가려면 시골이고 뭐고 이게 길인지 오솔길인지 알 수도 없게 만든 왜 그래 됐어. 그냥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70%는 산악지대고 나머지 살만한 데는 서로 그냥 부동산에 뭐에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고 좀스러운 존벌레가 돼가지고 이 쬐끄만 것도 나라라고. 이 인간들아 포부를 넓게 가져야 될 거 아니야. 포부를. 이 비좁은 데서 아웅다웅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세계로 전 세계로 눈을 돌리란 말이야. 이 지구를 보란 말이야. 지구 전체를. 그런 가슴들이 당신들 이 잠재의식에 있는데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이 개미만도 못한 이 청춘들아. 어? 알아들으셨지들? 한 시간만 생각해봐요. 한 30분만 생각하든지. 그럼 답이 바로 나올 거예요. 빨리 허경영 후보로 뭉치라고 전부 다. 그만할게 그만. 아유 참.